마량은 형주 양양군 의성현 출신으로 그를 포함한 5 형제 모두가 재능이 뛰어나고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성현에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마씨 5 형제 중에서 백미가 가장 낫다라고 했다는데, 여기서 백미는 마량을 칭하는 것으로 마량의 눈썹이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었습니다. 이후 유비가 형주를 평정한 다음 수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을 때 마량은 유비의 부름을 받아 종사에 임명되었다고 하며, 유비가 입촉했을 때 형주에 남았고 나중에 제갈량 등이 유비를 지원하기 위해 촉으로 향했을 때도 형주에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관우를 보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안 19년 유비의 군세가 1년간의 공성전 끝에 유장의 아들인 유승과 장수 장임이 지키던 낙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량은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 낙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하늘이 복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존영께서 시기에 호응하여 세상을 밝혔고 공업은 나라를 빛내는데 걸맞으니 좋은 징조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처럼 마량은 편지에서 제갈량을 존영이라고 칭했기에 배송진은 제갈량과 마량이 의형제를 맺었거나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입주를 평정하자 마량은 촉으로 불려가 좌장군연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유비의 명을 받들어 오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자 제갈량을 찾아가서 지금 국명을 받들어 두 가문을 화합시키고 협력하게 해야 하니 저를 손장군에게 소개시켜 주신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제갈량은 그대가 직접 글을 써보게나 라고 대답하며 마량에게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량은 우리 임금께서 좌장군연 마량을 보내 친서를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 하니 이는 고노와 시위의 공훈을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량은 훌륭한 인물이며 형초지역에 뛰어난 인재로 일시의 화려함은 적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자이니 원컨대 마음을 낮춰 받아들여 장명을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초고를 썼는데, 이 글을 본 제갈량이 만족을 했는지 마량은 그 소개글을 가지고 오나라로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오나라에 도착한 마량은 송건에게 제갈량이 쓴 것으로 가장한 자기가 직접 쓴 소개글을 보여주었고, 송건은 그 소개글을 보고는 마량을 공경하며 좋은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장무원년 유비는 관우의 복수와 함께 형주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오나라 정벌에 나섰고, 이때 마량도 참전하여 유비를 수행했다 합니다. 장무 2년 유비는 마량에게 명을 내려 오개만이들을 포섭하게 했는데, 마량은 무릉 지역으로 가서 오개만이들을 위로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해냈고, 그 결과로 모든 오개만이의 우두머리가 유비의 인수를 받은 뒤 유비에게 호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흥대전은 유비의 패배로 끝났고, 이때 마량도 전투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고 하며 당시 그의 나이 36살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마량을 평가하길 마량은 정직하고 성실하여 훌륭한 선비로 칭찬받았다. 그는 총나라의 훌륭한 신하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계한보신찬에 따르면 풍습은 형주 남군 출신으로 유비가 형주를 평정하면서 그의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유비가 입촉했을 때 유비를 수행하며 함께 촉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마 유장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하여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할 때 풍습은 대도독에 임명되어 여러 군대를 통솔했다고 하며, 일흥대전 초기에 무형과 자기연에 주둔하고 있던 육선 휘하장수인 이등을 격파하는 공을 세우며 유비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로 인해 방심을 했는지 풍습은 적을 경시하여 시기를 잃고 위험을 초래했다고 하며, 재난은 한 사람으로부터 생겨나 확대된다는 기록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유비군이 효정지역에서 육선의 화계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각계격파 당했던 주 원인에는 풍습의 방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풍습은 육선이 이끄는 오나라 군대의 맹공에 맞서다 오나라 장수 반장의 부하에게 목이 베어졌다고 합니다. 장남은 형주에서부터 유비를 수행하였으며, 유비가 입촉을 할 때에 함께 촉으로 들어갔고,
풍습과 마찬가지로 기록엔 없지만 유장군과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안목이 뛰어난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할 때 선봉장으로 삼은 것을 보면 용맹함과 무용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그는 이외엔 기록이 전무하며 육선이 화계를 쓰며 공격해 올 때 풍습 등과 함께 전사했다고 합니다. 부용은 형주 의양 출신으로 일흥대전에 별독으로 참전하였는데, 유비가 육선의 공격을 피해 도망칠 때 기하 병사들과 함께 후방에 남아 유비가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도록 오나라의 추격군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과 부족으로 결국 휘하에 있던 병사들이 전원전사했고, 이에 오나라 장수가 부용에게 투항을 보냈으나 부용은 오나라의 개들아, 한나라의 장군이 되어 어찌 항복하는 자가 있겠는가 라고 욕을 하며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충심은 아들인 부첨에게도 이어져 훗날 종회가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성문이 열리게 되었음에도 부첨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촉서에 따르면 이러한 부자의 충심이 널리 알려졌는지 삼국지 시대를 통일한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이 부용과 부첨의 일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의 사마가는 오나라의 용장인 감룡을 죽이는 등 일흥대전에서 꽤 활약을 하지만 이는 모두 픽션으로, 실제 역사에서의 사마가는 일흥대전에 참전했다가 육선의 군대에게 패하여 죽었다는 것과 이민족들의 왕이라는 것 이외에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계한보신찬에 따르면 왕보는 익주 광안군 초연 출신으로 인물평가를 하는 것과 어떠한 사안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보는 처음에는 유장의 수하였으나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유비의 밑으로 들어갔고 익주 광안군 면주견해장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유비가 오나라를 토벌할 때 왕보는 유비를 수행하였으나 유비의 군대가 패퇴하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기는 익주 파소군 낭중현 출신으로 유장휘하에서 파소군 한창현의 장으로 있었고, 그의 아들인 정욱은 파서태수방이의 군리로 있었다 합니다. 당시 파서태수방이는 천하가 소란스러워지자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많은 병사들을 소집했는데, 평소 방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물이 유장에게 방위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참언을 하였고, 이에 유장은 방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기는 유장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정욱을 그의 부친인 정기에게 보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함과 동시에 군대를 지원해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정기는 방기에게 태수께서 군을 소집한 것은 본래 반역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참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두려워하여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진짜 반역을 일으킨 것이 됩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아들인 정욱에게는 나는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목인 유장에게 충조를 다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는 파서의 군리이니 태수인 방위를 위해 힘을 쏟아야만 한다. 나 때문에 다른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라고 충고해줬다 합니다. 그러나 방기는 정기가 자신을 도와주려 하지 않자 이번엔 그를 협박하며 당신 아들은 지금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대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대 집안에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했으나 정기는 과거 악양은 위나라의 장수가 되어 자식의 살을 끓인 국을 먹었는데 이는 부자간의 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의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또 내 자식의 살로 국을 끓인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방기는 정기가 자신을 위해 군대를 지원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고, 이에 할 수 없이 유장에게 깊이 사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유장은 정기를 매우 칭찬하며 그를 강양군의 태수로 임명했다 합니다. 이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게 되자 정기는 유비 휘하로 들어갔고,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할 때 유비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비가 육선의 군대에게 패하여 퇴각하게 되었을 때 휘하 병사가 정기에게 적의 추격병들이 벌써 당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배를 풀어 재빨리 달아난다면 죽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정기는 나는 군대에 있으면서 일찍이 적 때문에 달아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천자를 수행하며 위험을 만났을 때야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직접 창을 쥐고 몰려오는 오나라 병사들과 싸웠으나 오나라의 추격군이 계속해서 중원되었기에 결국엔 전사했다 합니다. 이릉대전 당시 황건은 후방인 이릉에 주둔하여 혹시 모를 위나라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유비의 군대가 육선의 공격에 의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져버리는 바람에 퇴로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황건은 개죽음을 당하거나 차마 오나라에는 항복할 수 없었기에 휘하 사람들을 이끌고 위나라에 항복을 했는데 위수에 따르면 이때 항복한 사람들 중 42명이 열후에 봉해졌고 장군, 낭장에 임명된 인물만 100여 명이었다고 하니 총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인재들을 그대로 위나라에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방통의 동생인 방림도 이때 위나라에 항복하였고 그는 위나라에서 관직이 거룩태수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외에 오나라에 항복한 장수들도 있었다 하니 총나라는 이릉대전을 통해 수많은 2세대 인재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이릉대전에서 전사한 인물들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